사랑하는 애국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고 변희수 순직인정 철회 촉구 집회를 진행하게 된 대전 세종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봉사한 강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고 변희수 순직인정 철회 촉구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 상단에 태극기를 향하여 다같이 기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음악을 크게 틀어주세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 1절만 하겠습니다. 바로 자리에 작석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만 지난 문재인 좌파 정권 때는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보수 정권을 되찾아오고 이제 좀 나아지려나 좋아지려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투쟁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그런 연유지요. 신원식 장관, 그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우리와 함께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투쟁을 할 때 누구나 다 그를 신뢰하고, 저분이 국회의원이 되면, 장관이 되면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일을 잘하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여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 집회가 있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또 열정을 담아서 우리의 속 마음을 국민들께 알릴 귀한 연사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박종호 사무총장님이신데요, 수도권 기독교 청년합회 사무총장을 봉사하시는데 우리 박종호 사무총장님 올라오셔서 모두 발언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더 뜨겁게! 와! 네, 감사합니다. 아주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왜 우리를 또 여기에 불러내 주셨는지 참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자살한 트랜스젠더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 인정을 처리하라고 이렇게 그러고 또한 현충원의 안장을 절대로 반대하는 우리 집회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한번 제가 한번 외치면 여러분 같이 한번 구호를 여러분 반대한다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살한 트랜스젠더 고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 처리하라. 현충원 안장이 웬 말이냐? 절대 반대. 여러분, 군복무 중에 남자에서 여자로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로 복무를 계속 해달라고 지금 때를 썼지 않습니까? 성전환 수술 후유증으로 그런데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순직으로 인정되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외침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국방부, 보훈부, 중앙전공사 사상심사위원회, 민간단체, 군인 인권센터, 즉 이런 분들은 즉시 사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에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오늘 국방부에서나 보훈부에서 특별히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엄중함을 인식하여 즉각 국방부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원점에서부터 재조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길만이 윤 대통령이 전 문재인 정부로부터 우물을 뒤집어 쓰지 않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국민들의 지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 그 길을 선택하는 길은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더운 날씨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더위를 잘 참아내시고 건강한 가운데 아무런 탈 없이 이 행사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끝까지 큰 목소리를 외쳐주실 것을 부탁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연사를 단원위에 모시겠습니다.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님으로 봉사하시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공동대표로 봉사하시는 주요셉 대표님을 단위에 모시겠습니다.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 변희수 전 하사가 순직 결정된 것도 문제고 또 국립묘지에 이장을 해서 국립묘지 안장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여기저기 언론에도 보내고 정부 관료에게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앞서 수기총 박정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SNS를 통해서 우리가 접한 정보에 의하면
23일이 돌아오는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저녁에 전야제를 하고 24일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이 됐대요. 여러분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강정의 보훈부 장관 정신 차리고 즉각 사과하라.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처럼 해다가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촉구를 하지 못했지만 현충원, 국립현충원 정문 후문을 우리가 24일 날 다 막을 것입니다. 반드시 국민들이 아시고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국립묘지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아시는 국민들은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결단하시고 국립묘지 막고 바로 계속 피켓팅을 하고 국립묘지 안장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 투쟁을 하고 대통령실에도 반드시 이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이러한 계획들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레임덕이 바로 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허수아비 대통령이 돼서 쫓겨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좌파들과 동성애 진영에서 획책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를 무너뜨리고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잠자고 있어요. 개탄을 금할 수 없고 강력하게 투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먼 나라 남의 나라 일인 줄 알고 가만히 있다 보면 이런 잘못이 그대로 용인이 될 수 있다니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변희수 하사는 본인이 남성이었다가 정말 성전환에 여성으로서 성전환 수술을 원했다면 군대 가기 전에 얼마든지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남자 군인으로 징집하지 않습니다.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서 그것도 군대 지휘관들이 여단장과 군단장까지 다 합세해서 변희수 하사가 태국으로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도록 용인을 해줬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땀 흘려서 국방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 사이에 자기의 성 정체성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이지 어떻게 해외에 출국해서 수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 정신 나간 군인들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여단장, 군단장 다 문책하라! 자, 국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개인을 혐오하거나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가 군대 가서도 마음대로 성전환 수술하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까지 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국립묘지에까지 안장이 되는구나. 자, 이런 시그널을 일반 청소년들 앞으로 군대에 들어갈 군인들에게 심어주면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군대를 무너뜨리려는 획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합니다. 그가 강제 전역된 것 자체가 정당하고 현행법에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전역한 날 바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자기가 억울해서 군대에서 강제로 쫓겨납니다. 나는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때를 썼어요. 여러분, 이게 울면서 때를 쓸 일입니까? 아무나 때 쓰면 여군에 편입시켜 줍니까?
남자들은 강제 징집되고 있는데 여군들은 좋은 꿀보직이라고 해서 좋은 직장이라고 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지원해서 입대를 합니다. 선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성전환 수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서 여군으로 편입을 시켜주고 연임으로 여군으로 편입을 시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인권 침해다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고 권고를 하고 언론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변희수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은 병사들이 영웅이지 이렇게 비참하게 스스로 선택한 게 영웅입니까? 언론 방송도 썩어 빠져갖고 완전 PC주의 물들어서 특정한 소수 집단을 후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소수 집단 후대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일반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육군에서 심사가 됐습니다. 보통 중앙 전공이지만 여기 보통 전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당연하다, 전역이 맞다,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반 사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어쨌든 억울하면 국방부에 민원을 넣을 수가 있어요. 진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로 가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국방부 관할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독립기구예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처럼 독립기구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위원들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임태훈 소장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비밀이라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순직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바로 국가보훈부에서 보훈부 장관 인터뷰 중에 왜 순직 어떻게 되고 국립묘지 안장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계속 군부를 떼다가 현충일 전날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 않았습니까? 6월 5일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국립묘지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을 하기로 보훈부가 결정했다는 보도가 속보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신머리 없는 것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기 위해서 국가보훈부가 하는 짓거리가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고 순직한 애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전공을 사고 그들의 후손들을 배려하고 대우를 해주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순직 결정을 하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용납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해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신머리 없는 것들이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인데 박범계 장관이 항소하지 않고 1심에서 그대로 잘못된 판결이 고법 대법원으로 가야 될 것을 그냥 강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도록 국방부에 압력을 넣어서 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용을 알아야지. 이런 돌대가리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국방부 장관이 된다고 보훈부 장관이 된다고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결과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파면하라! 강정의 보훈부 장관 즉시 파면하라! 좌파들이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고 동성애 진영 차별금지법 제정 세력들이
이 나라를 전체주의로 이끌어가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무식하고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요직에 앉아서 이 나라를 지금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니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를 결코 자시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고 국립묘지 안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다 함께 싸워주시기를 강력하게 호소하며 특별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주시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촉구한다. 이제 판을 엎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방법으로 안 되고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국민이 저항하는 저항권을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발언 마치고 다음 발언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강연해 주신 우리 주윤세 목사님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퍼포먼스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 픽게 받으셨죠? 우리 국방부 장관 신원식 장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여러분들 두 손 들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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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들 크게 들고 우리 기자분들 거기서 찍어도 되겠습니까? 왜 단 위에 올라서 사진 찍으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트랜스젠더 스스로 자살한 변희수를 순직자로 인정한 신원식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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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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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표를 바꿔서 보훈부 장관 하겠습니다. 트랜스젠더 스스로 자살자 변희수를 국립묘지에 안장 결정한 강정의 보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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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트랜스젠더 스스로 자살한 변희수 그를 국립묘지 안장에 결정한 강정의 보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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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어서 3번째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으로 봉사하는 민중홍 사무총장님 당위로 모시겠습니다. 민중홍 사무총장님 어디 계세요? 이면정 국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이혜경 대표님 단위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뼈를 떼는 귀한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뜨겁게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네. 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정말 설마 했는데 이렇게까지 국가가 우리에게 충격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 현충원 안장 결정 사건을 보면서 이제 설마가 국가의 체제와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정치적인 결정과 국민을 농락하는 무리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러한 국가의 체제를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실수이자 만국행위입니다. 지금 젊은 청춘들이 학업과 생계를 멈추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피땀을 바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 청춘들은 왜 자신이 국방의 의무를 하러 멀고 그 험한 길을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국가가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안타까운 국가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는 젠더 동성애 추종자들을 위해서 젠더 평등부라고 부르는 여성가족부에 국세를 쏟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의 세금을 털어놓고 교육의 영역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페미니즘 주입과 남녀 갈등을 가져왔고 일의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 할당제를 강제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마당에 한술 더 떠서 트랜스젠더를 인정 안 해줬다고 자살한 개인을 현충원에 안장시키는 그런 결정을 어느 누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지 너무나 황당한 결정 아닌가요? 휴전 최전방 부대에서 총과 무기를 들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과 안보 태세를 위해 긴장이 존재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무장이 기본입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민했을 변호사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그가 국가의 의무를 지닌 하사로서 근무하면서 존경해야 할 어떤 점 때문에 현충원에 안치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납득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그가 이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적 업적과 관련하여 어떤 희생을 했기에 현충원에 안치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가 한 것이 있다면 트랜스젠더를 추종하는 단체들의 입지를 굳히는 일에 충분히 용기를 내주었고 오늘도 성 정체성을 헷갈려하는 사람들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자살이라는 반사회적 행동과 심리적 불행감을 더하는 일 이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 애쓰고 있고 한편에서는 나라의 안위를 생각 못하는 이 가슴 아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자녀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초단위로 사라지고 있는 이 시각의 대한민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센터, 여가부, 사법부, 국방부, 보훈부의 결정들을 보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어서 빨리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 국가의 참담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년에 저희 아들도 군대를 가는데 저희 아들에게 군대 가서 애국하고 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무모한 일인지도 모를 처럼 이번에 결정은 그렇게 허무하기 그지없고 대한민국이 걱정이 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고 나라의 정의가 사라지고 체제를 붕괴시키는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연설 내신 이혜경 대표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분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고개가 저절로 숙연해집니다. 6.25 참전 유가족으로 계시는 우리 김현중 대표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가슴 찡한
연설하시겠습니다. 우리 김현중 대표 올라올 때 뜨겁게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현충원을 다니며 조문해온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하필 현충일을 코앞에 둔 6월 5일 이러한 발표를 언론을 통해 듣게 하는 것인지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분명 6월 25일을 전후해서 대전 현충원에 안장을 하려 할 것인데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현충일과 현충원 그리고 6월 25일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 한국전쟁 기념관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유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인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전역자입니다. 그러나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는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한때 군인이라고 해서 다 현충원에 안장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현충원 안장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누가 현충원에 안장되어야 합니까? 모든 국민에게 모범이 되는 특별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 자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 형자, 숫자 6.25 전쟁 때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 성함입니다.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6.25 전쟁 당시 24 청년이었던 할아버지는 아내와 어린 아들 4명을 두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삶은 듣기만 했을 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이자 아버지를 조국에 바친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작은 아버지들이 한평생 가장의 부재로 인해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은 유가족의 피눈물 어린 삶입니다. 자신의 자유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나아가 가족의 앞날까지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바친 국가의 영웅들이 현충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께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고 변희수 씨는 그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 희생했습니까? 둘째, 모든 국민에게 모범이 되는 특별한 경우입니까? 셋째,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여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여기에는 당연하게도 신체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인의 신분으로는 자기의 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과연 고 변희수 씨는 군인의 신분에 맞게 자신의 자유를 이 나라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내려놓은 것이 맞습니까? 넷째, 현충원은 개인의 성적 취향을 위해 싸우고 희생한 사람을 위한 장소입니까? 아니면
나라를 위해 싸우고 희생한 사람을 위한 장소입니까? 다섯째, 유공자 안장에 대한 기준이 최근 바뀌었다. 그러니 문제가 없다.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단 한 번도 국민의 인식이나 상식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런 중대한 원칙과 기준을 사회적 합의나 국민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일은 단순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에 의해 무너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고 변희수 씨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심으로 애도하며 그 가정에 위로를 전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젊은이의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과연 지금과 같은 결정입니까? 이와 같은 잘못된 선례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게끔 장려하는 것은 아닌지 국가보훈부와 국방부는 다시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은 그 이름만 보아도 그 기관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국방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기관입니까?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국가보훈부와 국방부는 유공자와 유가족이 나라를 위해 피 흘린 희생을 기억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고 지극히 상식적이며 원칙과 기준에 합당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결정을 다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뜨겁게 우리 김현중의 두 박수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귀한 연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피켓을 손피켓을 다 받으셨는데 약간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국방부 각성하라 이 피켓을 다 가지셨습니까? 네. 이것을 다 가지시고 이 피켓을 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분들 사진을 앞에서 찍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크게 외치면 여러분들은 맨 뒤에 국방부 각성하라 하면 3번을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젠더 스스로 자살을 순직 처리한 국방부 중앙전공사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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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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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겠습니다. 반대로 트랜스젠더 스스로 자살을 순직 처리한 언론방송 정치인들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죽음을 이용하지 말라! 이용하지 말라! 이용하지 말라!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에서 봉사하고 있는 한익상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여기에 이렇게 와야 하는 자체부터
속이 너무 막 그냥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우리 참 현충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한 안보를 위해서 저들의 젊음을 바치고 생명을 바친 고귀한 순결한 그러한 우리 국민들이 안치된 곳인데, 그곳을 지금 국방부와 이 보훈처에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동성애자의 그러한 국립묘지로 만드는 회개망측한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분통이 터집니다. 아마 24일 날 여기 변희수 씨를 거기다 어떤 사람 옆에다가 안치할지 모르지만 깜짝 놀라서 그 영혼이 일어나고 아마 기함을 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대한민국의 법치와 도덕과 윤리와 상식을 무너뜨린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처사는 당장 취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원식 장관, 정말 나는 당신이 행하는 그 모든 꿋꿋한 그러한 기질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사를 보면서 신원식, 당신도 별 수 없는 좌파의 쏘무라기구나, 졸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 앉아 있다니, 여러분, 김정은이가 여러분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한 발만 쏜다면 금방 그는 두 손 두 발 들고 아마 항복하고 김정은이 앞으로 무릎 꿇고 나갈 것입니다. 이런 쪼잔한 인간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법과 원칙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좀 사수하고, 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원식 장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수습하고 이 변희수 씨를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정의 보훈처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과 숭고한 그런 우리 선열들의 피를 오염시키지 말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우리 선열들의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행하고 올바른 판단을 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것이 들어지지 않을 때는 당신들에게는 무한한 이 사실이 여러분 전 국민이 안다면, 저도 지난 수요일에 이 사실을 알고 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그러한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처사를 당장 중단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현충원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연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익상 대표님이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실까요?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순서 남은 분들을 호명해 드릴 텐데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국본회원, 태극기 혁명국민운동본부 국본회원으로만 밝히는 준비하시고, 아까 오신다고 했었는데 안 왔습니까? 신청을 해놓고, 예, 알겠습니다.
임채영 동성애 대책위원장, 김문희 보건학문 인권연구소 대표, 정재우 간사님, 이런 순서로 연설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 연설을 모시겠습니다. 임채영 동성애 대책위원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반갑습니다. 제가 할 말을 앞에서 다 하신 것 같아요. 인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진 것은 대한민국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리고 부르짖는 이 종들이 있습니다. 이 종들이. 그리고 오늘 이 떼약볕 아래에서 이렇게 나라 지키기 위해서 외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쳐야죠. 여러분들. 저도 이쪽 사회가 한 지가 14년째 지금 돼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뭘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냥 아는 만큼만 외치고 다녔습니다. 아는 만큼만.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와 이렇게 부르짖는 각 처소마다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외침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목소리가 적어서 그런가 믿나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켜져 왔는데 참 위기입니다.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망할 위기를 누가 자초했냐? 저와 여러분들이 자초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초를 했습니다. 이거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악한 길로 달려갑니다. 우리도 안 떠나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악을 그치겠습니까? 계속 악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국회에서. 어디에서? 국회에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러한 상황까지, 이러한 직면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왜? 우리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 변희수 하사 문제는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일 큰 문제가 뭔거니 이 나라가 지금 망해져 가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국회의원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11개입니까? 제목이 맞나요? 11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할지라도 당당합니다. 우리가 그리할지라도 사직생의 각오로 이 악법들을 막아서야 되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는 그리할지라도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 방탄 국회를 진행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참 아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 보러 낮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높은 자리에서 아래로 낮추라는 겁니다. 이래야 대한민국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욕할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낮추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기도하지 뭔 그 떼약볕 아래에서 땀 직직 흘리면서 거기 나가서 고함 지르고 피켓 들고 외쳐 쌌냐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외쳐야 됩니다. 현장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맞나요? 지금 통계청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5,175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5,175만여 명이 전부가 한 사람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쩔쩔매고. 언제 대한민국이 무너질지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자, 첫째, 그러면은 어떤 악법을 국회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냐? 검찰에서 바른 수사를 하니까 바른 수사를 못하게 합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해서 잘못의 여부를 가리니까 그것을 또 못하게 합니다. 판사가 징계를 하니까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검사에 의한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관 무고죄 그리고 검사 탄핵 소추 등 판사 탄핵 소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탄핵의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 문제죠? 내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장에 나와서 부르짖고 핏개 들고 함께 외쳐야 됩니다. 대북 송금 특검법을 행정부가 잘못했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법을 왜곡했다고 입법 난동을 벌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가면서 이 악법들을 함께 협력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우신데도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애국자가 있어 너무 든든하고요. 두 분 남았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우리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문희 대표님. 짧게 3분 내로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지 않은 일로 만났어도 반갑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래 98세입니다. 깜짝 놀라시겠죠? 저희 아버지는 경찰 신분으로 6.25를 참전하신 6.25 유공자십니다. 다부동 전투에 참전하셔서 다부동 전적비에 저희 아버지 함자, 김자, 국자, 찬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은 거기에 안 새겨지는 줄 알았는데 유공자들은 이름이 살아있어도 다 새겨지더라고요. 여기에서 이 집회를 한다는데 제가 너무 유공자 가족으로서 모욕을 느껴갖고 쫓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차를 운전을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다양성이 존중이 되고 아무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지만 자유와 방종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35번 이상 외치신 자유가 방종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도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자유인 것이고, 방종은 나 하나 좋자고 남이야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방종입니다. 한마디로 버르장머리 없는 손줄 녀석이 방종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금쪽이를 스스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방종하는 집단들을 계속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40kg 군장을 메고 훈련받다 돌아가신 군인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 아들이 땡볕에서 40kg 군장을 메고
겁니다. 그런데 여군들 40kg 군장 메고 똑같이 훈련 받나요? 아닙니다. 이런 성별 정정한 자들이 군대에 입대를 하고 군대에서 성별 전정을 인정해준다면 훈련하기 싫은 남자들 고추 달고 나 여자야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난 다시 남자야 그러면 끝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은 누가 지킵니까? 그리고 변희수 하사는 제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재법이 있습니다. 이 산재법이 뭐냐면 근로하다가 내가 그 근로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사망을 하거나 병을 얻으면 그 보험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가 너무 웃기게 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출근을 합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내가 버스 안에서 쓰러지면 산재요. 버스에서 내려서 쓰러지면 산재가 아닙니다. 딱 두 걸음 차이로 그걸 근무 아닌 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변희수 하사는 군대에서 자살한 것도 아니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충원에 붙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국군, 우리 아들들 제대해서 자살하면 다 현충원에 묻어줍니까? 근로자들 자살하면 현충원에 묻어줍니까? 특정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충원은 1956년 4월 13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3년간 긴긴 6.25 끝에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났고 국가에서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변희수한테 감사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퀴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퀴어 공동묘지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묻어주면 됩니다. 왜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과 소방관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을 시킵니까? 이 더욱 땡볕에 나와 계시는 이 경찰분들 저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었고 여기 계신 김혜경 대표님도 경찰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 경찰들의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압니다. 이분들 전쟁 나면 2진으로 참전합니다. 1군으로 군인이 가면 2군으로 경찰이 갑니다. 이분들 목숨 걸고 나라 지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성별 정정으로 본인이 성적인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서 자살한 사람을 자기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하고 똑같은 현충원에 묻힌다 그러면 이걸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가 요청합니다. 성별 정체성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퀴어 전문 공동묘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퀴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면 퀴어 공동묘지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현충원은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묻히는 것이 현충원입니다. 성별 정정 때문에 묻힐 사람은 자 공동묘지 마련할 돈이 없다 그러면 제가 후원금 내겠습니다. 예, 제가 가정주부다 보니까 크게는 못 내고 한 100만 원은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퀴어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묻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법에도 그 직장에서 사망하지 않으면 산재 처리가 안 됩니다. 자, 이분 군대 제대하신 분입니다. 군대를 제대했어도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모두가 공감을 하면은 현충원에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희수 하사에 대해서 우리 4천만 국민 그리고 5천만 국민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오신 그리고 현직 군대에 있는 군인들한테 여론조사 했습니까? 이 자를 현충원에 묻어도 되냐고 여론조사 했습니까? 스마트폰을 쓸 때는 군인들한테 여론조사 잘만 하더니 왜 이건 안 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부는 국민을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식에서 외친 자유의 가치를 지키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방종으로 빠져들게
뜨겁고 열정 넘치는 여전사를 만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시죠. 고맙습니다. 연사 마지막 한 분을 더 모시겠습니다.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정재욱 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간사 정재욱입니다. 여러분, 석공에게는 아무리 큰 돌이라도 쪼개는 것이 장작 쪼개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합니다. 작은 구멍을 뚫고 거기 쐐기 몇 개 박아준 뒤에 이 쐐기를 망치로 여러 번 번갈아 쳐주면 쉽게 돌이 쪼개진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의 국립현충원 안장 사건을 두고 군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변희수 하사를 LGBT 영향력 확대를 위한 도구로 삼고 있음은 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쐐기로 삼아 대한민국을 무질서와 혼돈으로 이끌어가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대한민국 안보의 실체입니다. 군대는 특수한 집단이고 우리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군대에서는 인권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규율입니다. 그리고 그 규율은 나라를 진정 지키고 싶어하는 의로운 마음으로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방부가 고 변희수 하사의 일반 사망을 순직 처리로 인정하여 규율을 파괴하는 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국립현충원은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매년 현충일만 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위아래 할 것 없이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고개를 숙입니다. 변희수 하사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면 고개 숙인 대통령 위로 LGBT를 상징하는 6개의 무지개가 펄럭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호국 영령을 기리는 숭고한 정신이 희석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은 트랜스젠더라서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이 안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보훈부는 원칙에서 벗어난 결정으로 인해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정신을 파괴하는 쐐기를 박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편향된 언론이 가세해서 변희수라는 쐐기를 쉴 틈 없이 쳐댈 것입니다. 실로 대한민국이 쪼개지는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쐐기 뒤로 밀고 들어올 후유증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감정과 취향마저 인권으로 포장하기만 한다면 법과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관용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국방부와 보훈부는 들어주십시오. 저희는 이곳에 무리한 요구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곳에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요구하는 것은 국방부가 개인의 자살이라는 선택을 순직으로 결정짓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 있는 자만 안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요구이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국방부와 보훈부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의 심각성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 결정을 자진 철회하지 않으신다면, 그렇다면 대한민국 도란에 있는 이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가
파고드는 쐐기를 부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구하고 내려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 처리를 즉각 철회하라! 보훈부는 현충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고 변희수 하사의 안장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감사합니다. 우리 정재욱 간사님 많이 해보신 분 같아요. 다음으로 우리 성명선언도 있겠습니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금글로리아 대표님 올라오셔서 성명선언도 이어서 또 우리 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 대표 정세인 대표 나오셔서 성명선언도 이어서 두 분 같이 하시겠습니다.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성명서 자살한 트랜스젠더 고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 철회하라! 현충원 안장 절대 반대한다! 지난 6월 5일 밤 뉴스를 접하고 경악한 우리는 다음날인 현충일 오전 11시 대전 국립현충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개탄하며 절규하였다. 국방부에서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고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처리 결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곧바로 국가보훈부에서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결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는 사실에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가 심각히 우려하는 것, 군 지휘관들과 병사들의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건 군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해외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는 것이다.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전차 조종수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육군 제5기갑 여단은 물론 제6군단장과 군의관, 간호장교 등도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고 변희수 전 하사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 3월 1일 부사관으로 임관한 그는 느닷없이 2019년 11월 29일 군 복무 중 태국으로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한 후 2020년 1월 9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 심사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앞서 언급했듯 이는 군 복무 중 해외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도록 허락한 지휘관들에게 1차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후 2020년 1월 22일 전역 의결이 된 같은 날 군기강을 무너뜨리는 군형법 92조 6항 추행죄 삭제에 앞장서고 있는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과 함께 여군 복무 요청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싸늘했다. 누구나 징집되어 복무하는 남자 군인과 달리 여군은 좋은 직장 개념으로 자리잡아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지원 입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기막힌 건 2020년 2월 1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 결과 2020년 8월 11일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가 의심하는 건 어떻게 트랜스젠더가 인 그가 그러한 선택을 하고 군을 상대로 그처럼 무모한 소송까지 제기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군인권센터는 군의 항소 포기를 압박하는 언론 플레이를 했고 고 변희수 전 하사도 이를 믿고 소송에 나간 걸로 추측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 변희수 씨는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3월 3일 청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이러한 비극적 결과를 야기한 군인권센터는 아무런 사과 성명도 없이 무조건 군의 잘못으로 몰아갔는데 인륜을 무시한 후안무치한 태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 후 2021년 10월 7일 대전지법 행정이부 오영표 부장판사가 전역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 또한 법문원에 의한 판결이 아닌 사법 적극주의에 의한 정치 판결에 불과하다. 더욱 기막힌 것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 청와대의 우려 표명에 의해 서욱 국방부 장관의 항소 지휘 요청에 2021년 10월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육군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는 것이다. 이는 다수 국민의 여론과 배치되는 결정이며 삼심제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전시가 아닌 평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일반 사망이라고 순직을 불인정하자 군인권센터에서 순직 처리를 요구하며 국방부를 압박하게 된다. 그러자 2014년 3월 29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선 육군본부의 결정과 달리 2011년 3월 3일인 사망일을 2월 27일 사망으로 소급 적용하여 순직으로 처리하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어떠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국방부는 비밀사항이라며 명단을 보호하기에 급급했다. 이러한 잘못된 결정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기 위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신 장관은 다른 일정을 핑계로 거절하다가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곧바로 순직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우리는 이처럼 국가안보와 군기관 관련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국방부와 신원식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그로 인해 고 변희수 하사는 현충원 이장이 가능하게 됐으며 가족들에게도 매월 보상금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다수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일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 어처구니 없어 하고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이 묻혀있는 국립현충원에 본인의 성별 정체성 때문에 성전환 수술 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안장한다니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모든 군복무 사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고 변희수 전 하사 사건의 내막을 통해 대한민국이 총체적 부실, 총체적 안보 위기에 놓여있음을 깨닫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무조건 때를 쓰면 이긴다는 막가파식 논리가 대한민국 사법부와 행정부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또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윤 대통령이 이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사법적국주의 판결을 일삼고 있는 사법부의 사악함, 그리고 친동성애, 친-LGBT 편향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언론 방송들의 불공정성, 이에 편승의 잘못된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결국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 국방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반국가적 결정에 대해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 투쟁을 펼쳐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이는 현충일을 현충일답게 지켜내는 일이고 국립묘지를 국립묘지답게 지켜내는 일이며 국가안보를 튼튼히 지켜내는 일이다. 지난 4월 국방부의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 결정도 잘못이고 현충일을 하루 앞둔 6월 5일 보훈부가 고 변희수 전 하사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이장하기로 결정한 것 또한 매우 잘못한 일이다. 우리는 이를 거듭 규탄하며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비상식적인 결정이 철회되고 원점에서 제고되길 촉구한다. 고 변희수 전 하사는 남성의 몸으로 입대해 군 지휘관들이 오판으로 해외 출국 허가까지 받고 태국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군 기강을 문란케 하는 일이었다. 더욱이 성전환 수술을 했으니까 여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까지 때를 썼는데 이는 국가안보와 군대의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무참히 훼손하는 만행이며 군 기강을 물랑케 하는 반국가 행위를 자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 방송이 그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며 미화시켰고 심지어 순직과 국립묘지 안장까지 일사천리로 결정하도록 압박해온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보다 더 기막힌 건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국민의사에 반해 그러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 아무런 저항을 보이지 않고 쉽게 굴복한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에 대해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끝으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즉각 국방부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원점에서 재조사하도록 지시하기를 촉구한다. 그 길만이 윤 대통령이 전 문재인 정부의 오물을 뒤집어 쓰지 않는 길이며 국민들이 지탄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가 요구사항을 외치면 마지막 문구를 3번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니까 모두 일어서서 피켓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즉각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원점에서 조사하도록 지시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국민들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을 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즉시 반영하고 강정의 보훈부 장관을 엄중 문책하라! 하나, 트랜스젠더 고의를 순직 처리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나라에 세운 공도 없는 고의를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국가보훈부 강정의 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 하나, 고 변희수 전 하사를 해외에 출국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도록 허락하여 사태를 이 지경으로 키운 당시 육군 제5 기갑 여단장과 제6군단장 그리고 군의관과 간우장교 등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하나, 대한민국 언론방송은 더 이상 유엔의 하수인 노릇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종노릇하지 말고 국민이 분노하는 LGBT들에 대한 특혜와 반국가 선동질 즉각 중단하라! 하나,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군복무시 트랜스젠더 수술 허용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 강제 전역 후 자살한 트랜스젠더에게 순직 인정 반대하며 즉시 처리하라! 하나, 국방부는 순국 순직한 군인들 모독 말고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가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고 변희수 씨의 순직 결정 및 국립 대전 현충원 이장을 절대 반대한다! 2024년 6월 14일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 준비위원회 포스트코리아 시민연대 반동성애 기독 시민연대 진평연 회 2700연대 일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연사로 서시업분 잠깐 올라오셔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피켓 들고 올라오십시오. 피켓 들고 올라오시고 우리 이면정 국장님 광고 준비하세요. 광고 준비하세요. 일렬로 이 앞에 국방부 각성하라로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예, 양쪽으로 이렇게 같이 서 있습니다. 각성하라. 예.
국방부 각성하라. 네. 내가 보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네. 오케이 가겠습니다. 네. 네. 옆에 분하고 그렇게 줄좀 라인 맞춰주세요. 옆에 분하고.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고 변희수를 순직자로 인정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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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장관은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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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진 찍으셨죠? 예. 이면정 국장님 광고 마지막 하겠습니다. 강정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강정에. 강정에. 강정에 하겠습니다. 고 변희수를 순직자로 인정한 국가도움부 장관 강정에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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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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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우리 이면정 장님 마지막 광고. 더우신 날씨에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퍼스트코리아에서 보트를 준비했어요. 예, 물티슈하고요. 안 챙기신 분은 꼭 챙겨주시고요. 피켓 한쪽 왼쪽으로, 예, 보이는 쪽에서 오른쪽이죠. 저쪽으로 피켓 반납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깃발도 가져가지 마시고, 저희가 시위할 때마다 또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쪽으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접지 않아도 그냥 모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